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서 우리의 일상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특히 비대면, 이른바 언택트 문화가 널리 퍼지면서 그걸 지원하는 기술도 점점 확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스마트 라이프 시간에서는 드론과 로봇을 이용한 언택트 배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산업 하면 일단 드론이 꼽히고 있죠. 애초에는 군용기로 개발돼서 이 촬영이나 감시를 하는 목표로 개발이 됐던 건데 현재는 드론 배송이나 드론 택시 같이 활용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론 배송은 연구한다는 소식을 들은 지가 한참 된 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 현황은 어떤가요? 일단 아마 아시겠지만 미국 아마존이 드론으로 이 물건을 배송하겠다는 아마존 프라임 에어 계획을 발표한 때가 2013년입니다. 예. 벌써 한 7년 전인데요. 2016년에야 처음 시험 비행을 하고 2019년 6월에야 이 드론으로 곧 택배 배송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정식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예. 아마존뿐만 아니라 중국 진동이나 독일의 DHL, 미국 UPS, 일본 라쿠텐 같은 경우에도 약 같은 의료 물품 오지 배송 서비스를 하고는 있는데 시범 서비스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유일하게 상업적으로 성공한 드론 배송은 이제 아프리카에서 쓰이는 짚라인 정도가 있습니다. 예. 이 짚라인은 미국 드론 기업인데요. 2016년 10월부터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응급 환자를 위한 혈액 배달에 드론을 실제로 활용을 하면서 생명을 좀 구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예. 이 드론 배송을 좀 본격적으로 상용하려는 움직임은 이 작년 하반기부터 좀 여러 회사에서 있었는데 이런 흐름이 이 코로나19로 인해 더 빨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비대면으로 빠르게 물건을 보낼 방법이 필요하니까 이미 테스트를 하고 있던 드론 배송이 가진 장점이 눈에 들어온 거죠. 예. 네. 무인 배달 서비스인 드론을 활용하면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 예. 같고요. 또 물류 비용도 좀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떠오르는데 그런데도 지금까지 이런 드론이 상용화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기존 드론 배송이 가진 문제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먼 거리를 갈 수 없다라는 거였고요. 다음에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없다. 그리고 생각보다 쉽게 추락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규제 이슈나 안전사고 대책, 기술 미비 등의 문제도 있었고요. 예. 실제로 지난해 7월 이 미국 물류회사 메타넷이 스위스 우체국과 제휴해서 운영하는 드론이 있었는데 예. 추락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 결국 스위스 우체국은 이 드론 배송 서비스를 중단시킨 적이 있는데요. 그렇군요. 드론 기술이 발달해도 변수가 많은 탓에 안전 여부를 확신하기가 어렵다는 게 좀 큰 문제였습니다. 네. 그런데 해외도 어렵지만 국내는 규제와 기술 부족 때문에 상황이 네. 더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험 운영에 나섰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4월 16일 같은 경우에는 이 제주도에서 국토부의 긴급 특별 비행 승인을 받아서 가파도와 마라도에 이 드론으로 공적 마스크를 배달하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네. 이 마라도는 제주도에서 한 배로 30분 정도 가야 있는 이 그런 섬이거든요. 예. 근데 수소 전지 드론을 이용해서 가파도, 마라도, 비양도까지 왕복 20km를 날아서 마스크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예. 이건 기존 드론으로는 이제 거의 불가능한 그런 일이거든요. 그렇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약국이나 혹은 편의시설 같은 게 없는 도서 지역에 네. 드론 배송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정말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비슷한 시도를 많이 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 5월에 이 국토교통부에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기 때문인데요.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는 섬지역 물류 배송용 택배 드론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 통영시에서도 도서 지역 배송을 위한 드론 택배 계획을 밝혔고요. 그렇군요. 제주도에선 GS 칼텍스에서 드론 배송 시범 서비스를 이미 보였습니다. 이 정부에서 좀 적극적인 사업 의사를 밝힌 만큼 네. 연구 개발 속도도 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코로나19가 드론 활용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해외 상황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그렇죠. 해외에서도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실제로 드론이 의약품 배송에 쓰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짚라인 같은 경우는 현재 이 가나에서 의료용품 배달 서비스랑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이 검체를 시험 배송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군요. 예, 또 최근에는 미국에서 긴급 승인을 얻어서 예. 의약품 배송에 성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또 인도와 필리핀에서도 비슷한 배송을 좀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또 미국 UPS 자회사인 UPS 프라이트 포워드와 약국 체인인 CVS 헬스가 있는데요. 이들이 같이 의약품 배송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경우는 노년층을 위한 서비스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 필수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서비스라고 합니다. 예,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4차 산업혁명이 정말 큰 힘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배송 로봇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쓰임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드론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 작년부터 실증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수요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토니아 기업 스타쉽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영국과 미국에서 이 배송 로봇을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전용 앱에서 음식이나 상품을 주문하면 집이나 사무실 등의 지정된 장소에 로봇이 와서 배달을 해줍니다. 예. 사람처럼 인도를 막 주행하다가요. 사람이 오면 피하기도 하고 그래요? 건널목에서는 빨간불에서 딱 기다렸다가 지나가기도 하고 정말 똑똑하네요. 그렇다고 합니다. 약 4에서 5km 정도 되는 거리까지 배달이 가능하고 지금까지 배달 횟수는 약 10만여 회에 달합니다. 예. 2017년부터 배달을 시작한 퀴봇이라는 로봇도 있는데요. 원래는 음식을 배달하다가 올해 3월부터는 미국 일부 대학에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을 배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특히 이 자동으로 물품을 담고 또 로봇 뒤에 달 수 있는 이 소독기도 개발 중이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런 형태의 로봇들은 좀 담을 수 있는 크기가 작아서 이 차량 형태의 배송 로봇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차량 형태요. 예. 네, 훨씬 더 크기가 클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개발되고 있는 이 차량 형태 배달 로봇은 어떤 게 있나요? 대표적인 회사가 신생 스타트업인 누로의 R2입니다. 지난 4월 캘리포니아 정부로부터 자율주행 허가를 받았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예. 미국에서 승객 및 보조 운전자 없이 공공도로를 주행해도 된다는 허가가 떨어진 최초의 사례다라고 합니다. 네. 현재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식품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시속 40km로 움직일 수 있으면서 무게는 한 190kg, 또 부피 630리터 정도의 화물 적재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네. 재미있게 또 중국계 기업인 포니 AI다라는 예. 것도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4월서부터 미국에서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식료품 및 수화물 택배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요. 원래는 자율주행 택시를 개발하는 회사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처음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재미있게도 차량은 우리나라의 현대차를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아니 뭐 드론이나 이런 로봇이 배송을 해주면 신기하고 또 편리한 것도 있지만 일단 좀 귀여워서 더 눈길이 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멀어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로봇 혹은 이제 드론이 대신 메워주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 배송 로봇은 어떻게 발전해 나갈까요? 이 코로나19가 좀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가 않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를 맞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지금은 이런 물류를 사람이 책임지고 있지만 이 최근 물류센터 감염에서 확인된 것처럼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은 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동화해야 한다라는 요구가 굉장히 뚜렷하게 제기가 되고 있고요. 예. 다만 단순히 자동화나 인건비 관점에서 이런 걸 보기보다는 사회를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든다라는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드론과 로봇은 워낙 그 큰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뭐 어떤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네. 우리 사회와의 합의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네,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